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가서 재료역학 여기 보이는 3.4장 불균일 비틀림을 할 겁니다. 그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뭘 배우고 있는지 흐름을 한 번만 정리를 할게요. 이 슬라이드랑 비슷한 슬라이드를 제가 비틀림 3장을 시작하는 강의에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내용은 여기까지만 있었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 새로운 내용인 불균일 비틀림을 추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빨간 글씨로 있는 힘, 응력, 변형률, 변위인데 여기서 이제 좀 할 말이 여기 제가 이제 표현을 변위로 바꿨는데 저번 강의까지 보시면은 제가 변형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변형률이랑 이제 똑같이 보는 입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변형과 변형률을 똑같은 용어로 표현을 하는. 그래서 변형보다는 이제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변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수정을 할게요. 제가 이제 잘 몰랐어 가지고 변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변위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변위가 이제 파이였던 거예요. 저번 시간까지 비틀림에서.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재료역학의 핵심 개념, 재료역학이라는 학문의 핵심은 힘, 응력, 변형률, 그리고 변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3장 비틀림이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비틀림을 받는 봉에서 관찰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 강의까지 했던 게 그 비틀림을 받는 봉이 순수 비틀림이라는 상태에 있을 때만을 관찰을 한 겁니다. 순수 비틀림에 있는 봉에 힘, 응력, 변형률, 변인 어떻게 될지를 다뤘던 게 3.2장, 3.3장이고 여기서 뭐 이제 배운 공식이 뭐 이제 그런 게 있죠. 파이는 G, I, 로 분의 TL 이런 것들. 타우, 맥스는 뭐였죠? I, 로 분의 TR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타우 맥스가 G, 감마 맥스도 있고 또 이제 새로 배운 게 감마 맥스가 조금 칸이 부족한데 이렇게 쓸까요? 감마 맥스는 L분의 파이 곱하기 반지름 R이었죠. 이 세 개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순수 비틀림만 받는 봉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순수 비틀림이 아닌 케이스, 즉 불균일 비틀림일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부터 배울 겁니다. 그럼 불균일 비틀림이 이제 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불균일 비틀림은 여기에 적어 놓은 것처럼 순수 비틀림이 아닌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뭐가 있냐? 일단 순수 비틀림의 정의를 옆에다가 적어 볼게요. 순수 비틀림은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돼요. 모두 이제 모든 단면이죠. 모든 단면에서 같은 내부 토크를 받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 뭐가 더 추가가 돼야 되냐? 모두 같은 단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단면적은 단면의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순수 비틀림인데 이게 아닌 케이스가 불균일 비틀림인 거예요. 그럼 뭐가 있냐? 첫 번째, 모두 같은 내부 토크가 아닌 경우. 그게 여기 적어놓은 케이스 1번입니다. 그쵸? 두 번째 경우가 만족이 안 될 경우, 모두 같은 단면적이 아닐 경우, 즉 단면적이 바뀔 때가 케이스 2번이고요. 3번 케이스는 뭐냐? 얘네 둘 다가 아닐 때입니다. 얘네 둘 다 아닐 때, 즉 내부 토크와 단면적이 둘 다 변하는 경우를 다룰 거예요. 이번 강의에서는 아마 내부 토크가 바뀔 때만 다룰 거고 이 두 개는 뭐 다음 강의나 이제 다다음 강의에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4장의 핵심은 뭐냐? 이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힘, 응력, 변형률, 변위를 어떻게 식을 쓸 수 있을까를 우리가 다루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 오른쪽에다 적을까요? 여기다가 이제 이 세 가지 경우를 풀면서 공통된 원리, 공통된 핵심은 뭐냐면요. 순수 비틀림이 되도록 잘 자르는 게 중요합니다. 잘 자른다. 얘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3.4장에서 할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불균일 비틀림을 배울 건데 이 불균일 비틀림을 푸는 방법이 뭐냐? 이게 잘 쪼개면은 순수 비틀림이 되도록 물체를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케이스인 내부 토크가 바뀔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의까지 봤는데 그림을 제가 너무 더럽게 그려가지고 조금씩은 제가 그림을 그려오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그림을 제가 내부 토크가 바뀔 때 그림을 한번 그려와 본 겁니다. 내부 토크가 바뀔 때가 무슨 얘기인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정력학과 재료역학을 공부하면서 좀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처음 공부할 때 그랬어요. 여기는 200N과 300N과 100N이 있죠. 얘네들은 내부 토크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내부 토크가 아니라 그냥 토크예요. 굳이 설명을 붙이자면 외부 토크가 됩니다. 그럼 내부 토크는 뭐냐? 지금 이 구간을 제가 잘라볼게요. 여기 1번이라 그러고 1번 구간을 잘라보면은 여기 이렇게 1번 구간을 자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림을 표현을 해보면은 지금 여기에 200이 걸리고 있는 거예요. 200Nm가. 여기 그린 게 여기고 그리고 이 오른쪽 부분을 그린 게 이겁니다. 근데 얘 300과 100은 이 그림에 표현을 하지 않을게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잘랐을 때 이 봉은 지금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비틀림 합을 해보면은 0이 돼요. 200, 100 그리고 300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니까 0이 돼서 정지를 합니다. 그럼 전체가 정지를 하면은 지금 이렇게 자른 애들 있죠? 얘네도 정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200N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면은 이쪽으로도 200Nm가 작용을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이 200Nm의 정체는 뭐냐? 이 힘이 이 물체를 이쪽으로 돌릴 건데 걔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 오른쪽 얘가 막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 그 힘의 정체가 이 200Nm예요. 그러니까 이 힘을 주는 주체는 지금 얘입니다. 얘. 그리고 얘 있죠? 200Nm. 얘가 바로 내부 토크가 돼요. 파란색으로 쓸까요? 얘가 내부 토크입니다. 얘는 내부 토크가 아니에요. 얘가 내부 토크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있다는 거죠, 물체. 얘를 전체 물체로 봤을 때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토크인데 만약에 여기 2번 구간을 우리가 자르잖아요. 2번 구간. 그건 여기다 그릴게요. 그러면 이번엔 왼쪽 부분이 조금 길어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왼쪽에는 여기에는 이제 힘을 표기하지 않을게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100Nm가 있었을 거예요. 100Nm가. 근데 얘도 똑같이 정지를 하고 있었어야 되니까 오른쪽에 있는 물체가 이쪽으로 100Nm가 있었어야 될 겁니다. 분명히. 이 힘의 정체는 똑같이 얘가 이쪽으로 100Nm 돌아가려고 하는데 얘가 그 돌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 주는 힘이 100Nm예요. 그리고 얘도 물체 내부에 작용하고 있는 토크이기 때문에 내부 토크라는 말이 붙습니다. 얘도 내부 토크예요. 지금 좀 주의를 해줘야 되는 게 얘 내부 토크 아니고 얘도 내부 토크가 아니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내부 토크는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는 얘와 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처음 공부를 할 때 이걸 몰랐어가지고 재료역학 개념을 진짜 잘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좀 재료역학을 잘 이해하게 된 어떤 계기 중에 첫 번째가 내부라는 내력, 내부 토크 뭐 이런 힘, 이런 말들을 좀 이해를 하게 되면서부터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내부 토크가 왼쪽을 자르면 200Nm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을 자르면 100Nm예요. 그럼 지금 내부 토크가 바뀌죠.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서 내부 토크가 똑같았어요. 그 3.2, 3.3장에선. 근데 지금 내부 토크가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면은 우리가 했던 방법 파이는 GI 로우 분의 TL을 쓰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걸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표현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이 이제 내부 토크가 바뀌면 생기는 문제예요.
내부 토크가 일정할 때를 한번 볼게요. 내부 토크가 자, 검은색으로 1번 케이스가 내부 토크 일정한 상태를 볼게요. 내부 토크 일정은 항상 우리가 그렸던 그 봉입니다. 이렇게 봉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뭘 했냐 여기까지 그린 다음에 바뀌기 전에 기준선이 하나가 있고 이 선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파이는 gi rho 분의 tl이 됐었어요. 자, 근데 내부 토크가 바뀌는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요. 내부 토크 바뀜. 봉을 이렇게 그립니다. 똑같이 봉을 그려줘요. 그리고 기준선이 이렇게 있어요. 똑같이. 아까 앞에 있는 그림대로 설명을 해보면은 이 왼쪽 부분이 아마 몇이었죠? 내부 토크가 이쪽에는 200이 걸리고 있었고 이쪽에서는 100이 걸리고 있었어요. 한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내부 토크가 일정한 상황 있잖아요. 얘는 내부 토크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기준선에서 이렇게 비틀릴 거예요. 근데 그 선의 결과가 일직선입니다. 일직선. 이거는 내부 토크가 일정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같은 정도로 비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직선이 됩니다. 이걸 제가 3.2장 강의를 찍을 때 설명을 해놨어요. 자, 근데 만약에 내부 토크가 바뀌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은 왼쪽은 200이죠? 200이면은 조금 많이 비틀려요. 좀. 근데 그러다가 100이 비틀리잖아요. 100이 비틀리면은 이거 비틀린 것보다는 힘을 덜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덜 비틀려야 돼요. 즉 200이 이 정도 비틀렸다면 100은 한 이 정도로 비틀려야 돼요. 즉 비틀리는 기울기가 달라야 됩니다. 200일 때 이렇게 가파르게 변했다면 100일 때는 좀 덜 받고 있으니까 힘을 이 정도가 비틀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이 공식이 지금 통하지가 않습니다.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직선이라는 가정하에 쓴 공식이에요. 그래서 내부 토크가 바뀌면은 파이는 gi 로우분의 tl이라는 공식을 못 쓰는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이제 두 번째 전으로 가보면은 이걸 적어놨죠? 순수 비틀림이 되도록 자르는 게 핵심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지금 불균일 비틀림이에요. 내부 토크가 바뀌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가 A 부분이라 그러고 여기가 B 부분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파이 A는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왼쪽 부분만 보면은 200만 받는 거니까 얘만 봤을 때는 순수 비틀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A 구간에 대해서만 gi rho 분의 tl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ta 그리고 뭐 la 그리고 i rho는 이제 단면적이 똑같으니까 똑같을 거고 뭐 g도 같은 재료를 썼으면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 파이 a를 구하고 그럼 지금 얘가 비틀린 각을 한 게 파이 a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순수 비틀림이잖아요. 얘도 순수 비틀림이기 때문에 파이 b도 따로 구해주자는 겁니다. gi rho 분의 t b l b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ta 있죠? 여기 ta는 200입니다. 그리고 여기 tb는 토크 b는 100이에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 la는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이 길입니다. 이 길이. 그리고 여기 있는 lb는 이 길이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불균일 비틀림이어도 순수 비틀림이 되도록 나눈 다음에 이 둘을 따로따로 구하고 더해주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 비틀린 각도 하고 여기 비틀린 각을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를 잠깐 이 식을 좀 지워줄까요? 비틀림 각을 이제 여기까지는 뭐 알아서 이제 필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만약에 30도가 비틀렸어요. 그럼 여기는 100N을 줬으니까 뭐 15도가 비틀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물론 너무 많이 비틀렸어요. 이게 현실에선 말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봉이 비틀린 거는 45도라고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자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이제 되시죠?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하나 더 발생합니다. 뭘 더 따져줘야 되냐면은 200을 이렇게 비틀렸다가 100은 이렇게 비틀린 걸 알겠어. 왜냐면은 내부 토크가 여긴 200이고 여긴 100이니까. 근데 이런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200N으로 이렇게 비틀리고 100이 이렇게 비틀렸는지, 아니면은 200은 이렇게 비틀렸는데 100은 반대쪽으로 작용을 해서 비틀렸는지를 어떻게 아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N이 이렇게 비틀렸잖아요. 그럼 100N이 15도를, 200N이 이렇게 30도를 비틀었어. 그럼 100N이 15도를 이렇게 비틀었는지 아니 이렇게 비틀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30도, 15도를 비튼 건 맞는데 이게 최종 45도를 비틀었는지 더해서, 아니면 이 둘을 빼서 결국 15도만 비틀렸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첫 번째 케이스는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차피 이쪽으로만 비틀려요. 한쪽 방향으로만. 내부 토크가 같기 때문에. 하지만 내부 토크가 바뀌는 경우에는 비틀림의 크기 구해주고 얘네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비틀렸는지 아니면 같은 방향으로 비틀렸는지를 좀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내부 토크의 부호를 매겨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부 토크의 부호가 곧 비틀린 각을 더할지 뺄지를 결정을 해줍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봉이 있어요. 이렇게 봉이 있는데 이렇게 200N이 작용을 하고요. 이렇게 300N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00N이 작용을 한다고 해볼게요. 100N 미터죠. 이거 다들 미터. 자, 이 상황에서 여기를 A번 그려보면요. A번을 한번 이제 잘라보면은 이렇게 돼 있었죠. 그리고 내부 토크만 표기를 할게요. 내부 토크만 표기를 하면은 이렇게 200Nm가 됩니다. 200Nm. 자, 오른쪽에 있는 지금 왼쪽 얘를 그린 거예요. 이제 얘는 그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B번에 여기를 이번에 잘라볼게요. B 단면을 자르면은 왼쪽 그림을 그릴게요. 왼쪽 그림. 여기에 200, 여기에 300이 걸리고 있었고, 그러면 내부 토크 이 균형을 맞춰주려면은 이쪽으로 100이 작용을 해줘야 됩니다. 내부 토크만 표기를 해보면은 100Nm면 되겠네요. 100Nm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볼게요. 제가 비틀림 첫 강에서 얘기를 한번 한 건데 200Nm 있죠. 근데 이 비틀림 표기를 제가 오른손 법칙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을 했어요. 얘네 둘이 이제 똑같은 겁니다. 얘네 둘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검은색으로 표시할까요? 얘네 둘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이쪽 방향으로 토크가 작용을 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벡터를 표기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방식대로 아래에 있는 거를 표현을 하면은 얘는 오른손 법칙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기가 돼요. 이때 내부 토크의 부호를 어떻게 매기냐면요. 내부 토크에 벡터가, 그러니까 또 하살표 2개 있는 거 말하는 겁니다. 벡터가 바깥을 향한다면 단면의 바깥이에요. 플러스 단면이라고 적어줍시다. 단면의 바깥을 향하면 플러스, 안쪽을 향하면 마이너스라고 써주는 겁니다. 즉 얘는 지금 단면이 여기죠. 단면인데 단면 안쪽으로 지금 화살표가 향합니다. 그래서 얘는 답을 쓸 때 마이너스 200Nm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B번은 단면 기준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100Nm라고 답을 써주는 거예요. 자, 이거 부호를 매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형광펜을 좀 쳐줄게요. 이렇게 답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표기를 해보면은 얘는 사실
마이너스 200N이라고 썼어야 되고요. 얘는 플러스 100Nm라고 썼어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 답이 얘는 마이너스 30도가 나오고 얘는 플러스 15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최종 비틀린 각은 얘네 둘 다 아니었죠? 마이너스 15도라고 적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부 토크의 방향을 설정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헷갈리실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면은, 자를 때 내부 토크를 구하려고 A번 이렇게 잘랐잖아요. 그때 물체를 볼 때 왼쪽을 지금 가져왔지만 오른쪽을 가져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호를 매기는데. 그거 왜 그러냐?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오른쪽 A번만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을 이렇게 잘라왔을 때 여기가 지금 100이죠? 그리고 이쪽에 300이 있어요. 그럼 내부 토크는 이쪽으로 200이 될 겁니다. 파란색이 내부 토크예요. 근데 얘도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화살표를 매겨보면은 이렇게 되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단면이 여기고 단면의 안쪽을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얘도 마이너스 200N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00N과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얘와 얘 둘 다 안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왼쪽 물체를 쓸지 오른쪽 물체를 쓸지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내부 토크가 바뀌는 거를 좀 자세히 했는데 지금 첫 번째 케이스를 한 거죠. 근데 단면적이 바뀔 때와 단면적과 토크가 둘 다 바뀌는 경우는 여기서 좀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엄청 자세히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조금 열심히 봐주세요. 그래야지 두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도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강의에서 예제를 풀거나 두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를 하거나 이제 둘 중 하나를 하는 걸로 다음 강의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